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이 절반으로 줄어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1영원이던 라면이 500원이 되었고 5영원이던 김밥은 500원이 되었습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영원을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공포 영화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당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원달러 환율은 475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경고합니다. 500원 돌파는 이제 시간 문제다. 환율 500원. 이 숫자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은 붕괴합니다. 여러분의 지갑, 저녁 식탁, 출근길,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까지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다가올 거대한 파도 앞에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눈을 떼지 마십시오. 당신의 돈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환율이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자는 코스피 지수를 보고 집을 가진 사람은 아파트 시세를 보죠. 환율은 그저 뉴스 뒤편에 있는 전문가들의 숫자 노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무관심 속에 있는 사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미국의 유학 간 딸에게 매달 생활비 3명 달러를 보내는 김 부장님이 계십니다. 불과 몇 달 전인 7월, 그는 405만 원을 송금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40만 원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한 달에 36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1년이면 432만 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중형차 한 대, 할부금이나 최신형 가전제품 한 대 값이 공중분해된 것입니다. 미주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1억만 원을 송금했을 때 7월에는 약 380달러를 받았지만 지금은 800달러밖에 받지 못합니다. 같은 돈을 보냈는데 580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나는 유학 보낼 자식도 없고 해외 직구도 안 하니까 괜찮아. 정말 그럴까요?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빵, 라면, 과자, 음료수, 이 모든 것의 원재료인 밀, 대두, 옥수수, 원당은 70% 이상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봅시다. 수입 물가는 이미 석 달째 오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나 뛰었습니다. 지금 오르는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반드시 여러분이 마트에서 집어드는 물건 가격표에 반영됩니다. CJ제일제당은 환율이 10% 오르면 세후 이익이 13억 원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원FB는 환율 10원 상승 시 영업이익이 20억 원 감소합니다. 기업들이 이 손해를 감수할까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가격을 올릴 것이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인 당신에게 전가됩니다. 이미 1만 원짜리 칼국수는 뉴스가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환율 500원이 가져올 진짜 공포는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산업의 척추가 무너지는 연쇄 붕괴 도미노 효과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4대 업종을 주목하십시오. 정유, 항공, 철강, 식품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 정유업계입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연간 10억 배럴 이상의 원유를 전량 달러로 사들입니다. 하루에만 270만 배럴입니다.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SK이노베이션의 분석에 따르면 환율이 10% 오르면 순이익이 약 544억 원 감소합니다. 환율이 400원에서 500원으로 100원만 올라도 앉은 자리에서 수백억, 수천억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정유사가 손해를 보면 주유소 기름값을 올립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트럭의 운송비가 오릅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택배비부터 채소 가격까지 세상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릅니다. 두 번째, 도미노, 항공업계입니다. 항공사는 영업비용의 30%가 유류비입니다.
게다가 비행기 리스료, 정비비, 체류비 전부 달러로 결제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환율이 10원만 올라도 480억 원의 외화평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만약 환율이 100원 올라 500원이 된다면 무려 4,800억 원, 조 단위에 가까운 돈이 증발합니다.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항공권 가격은 폭등할 것이고 해외여행은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행사가 무너지고 관련 관광산업이 초토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철강업계가 무너지면 건설 원가가 오르고 이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식품업계가 무너지면 장바구니 물가가 폭발합니다. 이 네 가지 도미노가 동시에 쓰러질 때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경고합니다. 환율이 1% 오르면 물가는 즉각 반응합니다. 1. 500원 시대.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 2%는 불가능한 꿈이 됩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데 경기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고물가 때문에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고 고금리 때문에 사람들은 빚에 허덕이고 소비를 줄입니다.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개인은 지갑을 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스태그플레이션의 서막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것이 바로 공포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2020년 코로나 초기 마트에서 라면과 휴지가 동났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진짜 물건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산다, 나중에 없을까봐 미리 산다는 공포심이 품귀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외환 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사재기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국내 기업의 외화 예금 잔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918억 8천만 달러, 약 10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대금을 받은 기업들이 원화로 바꾸지 않고 달러를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왜? 환율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요.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화는 쓰레기가 될 거야라는 믿음으로 달러 예금에 가입하고 미국 주식으로 떠나는 서학개미 행렬이 이어집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모두가 달러를 사면 달러는 귀해지고 가격은 더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니 더 불안해서 달러를 더 삽니다. 이 끝없는 공포 매수의 악순환이 환율 500원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급하게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한 자산을 팔아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환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 자금입니다. 해외 투자는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환율 방어를 위해 수익성 좋은 해외 자산을 팔고 원화로 바꾼다? 이것은 미래의 우리 연금 수익률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경고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안전판 역할을 과도하게 기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환율을 잡자니 노후 자금이 줄고 놔두자니 당장 경제가 망가지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것이 지금 정부가 처한 딜레마입니다. 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환율이 마침내 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설마합니다. 80원 정도야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움직입니다. 한국은 끝났다며 주식을 팔아치우고 떠납니다. 코스피 2,300선이 붕괴됩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이 500원을 넘습니다. 트럭 기사들이 운행을 멈춥니다. 물류가 마비됩니다. 마트에서는 우유 1리터가 4,0원, 라면 한 봉지가 1,500원이 됩니다. 식당 김치찌개는 13,0원이 되고 직장인들은 점심을 굶거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웁니다. 기업들은 원가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시작합니다. 정리해고 통지서가 날아듭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포기합니다. 미국에 아이를 보낸 기러기, 아빠는 더 이상 송금할 돈이 없어 아이를 귀국시킵니다.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영끌족들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던집니다. 소비가 죽고 기업이 죽고 가게가 무너지는 완벽한 악순환. 이것이 환율 1,
500원 돌파 이후 펼쳐질 수 있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너무 절망적이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누군가는 무너졌지만 누군가는 살아남아 기회를 잡았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 다가올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3가지 생존 수칙을 드립니다. 첫째, 원화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을 원화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구멍 난 배에 모든 짐을 싣는 것과 같습니다. KB국민은행 박상현 PB는 자산의 20%를 달러 자산으로 운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달러 예금, 달러 ETF, 미국 주식 혹은 금, 무엇이든 좋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지만 달러 자산이 올라 내 자산을 방어해줍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둘째, 고정비를 무자비하게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환율이 오르면 모든 것이 비싸집니다. 지금 당장 불필요한 구독료, 보험료, 외식비를 줄이십시오. 그리고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하십시오.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지켜주는 건 부동산도 주식도 아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셋째, 스스로의 능력을 달러와 연동시키십시오. 내수 시장이 침체되어도 수출 기업이나 글로벌 시장은 살아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영어, 영상 편집, 무엇이든 좋습니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익히십시오. 회사가 망해도, 산업이 흔들려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입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놀라서 뛰쳐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서 서서히 끓이면 죽는 줄도 모르고 익어갑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서서히 끓어오르는 냄비와 같습니다. 환율 500원 시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행운아입니다. 아직 준비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튀어올라 새로운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환율 상승기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투자 종목에 대해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